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스포츠학부 스포츠 비즈니스 전공에 재학 중인 18학번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께 A뿔 받는 저만의 꿀팁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저희가 대단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정보는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저만의 팁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상을 찍는 적은 진짜 처음이라 영상을 많이 찍지도 않아요, 살면서. 네.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어색하고 민망하고 좀 서툴 수 있지만 그래도 진부하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영상에 나와 있는 학습법을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각자 맞는 학습법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좋았던 학습법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절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좀 나랑 잘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건 좀 꿀팁이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냥 필요하신 부분만 쏙쏙 뽑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꿀팁들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시면은 영상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 이름은 김혜원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스포츠학부 스포츠 비즈니스 전공에 재학 중이고 저번 학기 휴학을 해서 현재 3학년 1학기에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동안 학점은 4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머리가 똑똑한 친구는 아니에요. 그냥 노력을 하고 좀 즐기면서 하는, 대학생을 좀 즐기면서 해서 좀 잘 나오는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A뿔을 받게 되었는지는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 왔어요. 초등학교 때 필리핀으로 이민을 갔다가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 말에 한국 고등학교에 편입을 하고 입시를 준비해서 국제스포츠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점이지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약간 내가 어떻게 공부했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평소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원래 제 학습법이었으니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학점을 잘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약간 여러분들에게 팁이라고 전달해 드릴 만한 게 있을까 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6가지가 추려지더라고요. 6가지로 추려서 한번 이렇게 딱딱딱 요점만 잡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제가 놀면서 학점 따는 법이에요. 근데 절대로 놀기만 해서는 학점을 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놀기만 하는데 A뿔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진짜 존경해야 되는 거고 그 영상을 과연 저희가 따라한다고 해가지고 그분만큼 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주제는 놀면서 학점 따는 법이지만 그래도 나름 체계적으로 놀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팁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되게 많이 놀았어요. 단지 이제 노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놀았기 때문에 아마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TMI를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진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총 2가지 상황에서의 팁이에요. 첫 번째는 수업을 들을 때의 팁과 두 번째는 시험 공부를 할 때의 팁입니다. 우선 수업 들을 때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수업 들을 때의 팁은 딱히 특별한 건 없어요. 모두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제가 갖고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이 영상을 떠올리시면서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업 들을 때 첫 번째는 수업은 앞자리에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교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앞자리에서 들으면 그만큼 집중력이 향상이 돼요. 물론 앞자리에 앉는 학생들을 교수님들이 제일 먼저 보이니까 눈길이 가고 이 학생한테 관심이 가고 이런 건 사실이지만 제가 수업을 앞자리에서 들으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수업을 앞자리에서 들으면 딴짓을 일단 못해요.
그냥 불가피하게 딴짓을 못해요. 앞에서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딴짓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딴짓을 못하기 때문에 수업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바로 앞에서 들리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린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더 소리도 잘 들리고 글씨도 잘 보이고, 그리고 교수님이 강조해 주시는 부분, 눈빛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약간 팁이긴 하죠. 근데 공부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 이거는 진짜 꿀팁이에요. 교수님들한테 리액션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A뿔 받을 확률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저희가 발표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가지고 발표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선 그래 넌 떠들어라, 난 내 할 일 하겠다 이러고 약간 10분 동안 이렇게 앉아있으면 발표할 맛 안 나잖아요. 진짜. 근데 만약에 앞에서 막 뭐 이렇게 리액션 잘해주고, 내가 이건 몰랐던 사실인데, 이거 발표를 통해서 알았다 이러면은,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괜히 뿌듯해지고 약간 더 발표할 맛 나고 그 사람만 보게 되고 그 사람한테 관심이 가고, 이런 게 사람 심리상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때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면 교수님들이 나중에 학점을 매기실 때, 이 친구 맞아, 이 친구 수업 열심히 듣던 친구야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앞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교수님이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액션을 그렇게 예전만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온라인 수업 때도 리액션은 할 수 있잖아요.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채팅으로 이렇게 쳐도 되는 거고, 카메라가 켜져 있는 수업이라면 딴짓 안 하고 그냥 계속 열심히 듣고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끄덕끄덕 거리면 되고, 약간 이러한 사소한 팁들이 모여가지고 A뿔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하면 반 이상은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안 지키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제랑 팀플의 꿀팁인데요. 과제 제출 기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A뿔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그냥 높은 학점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라면 이거를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진 않았을 텐데, 과제 제출 기한이 과제에 따른 A뿔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만약에 다 열심히 했는데 나만 과제 제출 기한을 못 지켜가지고 감점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확 등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과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정해져 있는 과제가 아니라면 그게 너무 주관적으로 나뉘기 때문에, 진짜 다 열심히 하면 다 열심히 한 만큼 교수님들은 점수를 주고 싶어 하시고, 거기서 딱 그냥 객관적으로 나오는 게 과제 제출 기한, 딱 이거기 때문에 과제 제출 기한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가지고 과제 제출 기한을 못 지키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못 지켰다 이러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진짜 진솔한 메일을 쓰세요. 제가 이러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과제 제출 기한을 못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사죄의 메일을, 진심 어린 메일을 보내면 이해해 주시는 교수님들도 있으세요. 근데 물론 이거를 이해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나쁜 교수님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못 챙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하잖아요. 이러한 일을 안 생기게끔 하는 게 과제 제출 기한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플이랑 과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신경 쓸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부분들 많은데, 과제랑 팀플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과제랑 팀플 피할 수 없잖아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제출 기한 못 지키고 안 내고 이러면 저만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제 제출 기한 지키세요, 그러면 A뿔 받을 확률 높아집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과제 제출 기한 꼭 지키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인 거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피해 안 가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은 좋을걸요? 근데 팀플 같은 경우에는 팀플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남한테 피해는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팀플 하는데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적어도 열의는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열의를 표해서 한 팀플인 만큼 더 결과가 좋게 나와요. 혼자서 하는 팀플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팀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싫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교 활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도 편해지고, 실제로 팀플을 하면서 얻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상호작용으로 얻는 부분도 되게 많기 때문에 팀플이랑 과제를 수업과 별개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시험 공부하는 것만큼 열의를 표해서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팀플을 하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A뿔 받으려고 시험 공부만 할 거야 이러시면 절대 A뿔 못 받는 것 같아요. 물론 받을 수 있겠죠, 시험에 따라서 점수가 나뉘는 학문이라면. 근데 시험에 따라서 점수가 나뉘는 학문이 아니면 팀플로 점수가 갈리는 학문이면 그래도
자기가 A뿔을 받고 싶으면 너무 시험 공부에만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는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팀플도 교수님들이 팀플을 수업과 전혀 별개인 걸로 내주시진 않잖아요. 팀플을 하면서 분명히 배우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팀플이랑 과제는 어느 정도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팁입니다. 첫 번째는 수업을 듣자예요. 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꿀팁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수업 듣는 것만큼은 진부하고 당연하지만 진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수업을 듣자. 수업을 들어야 된다. 수업 잘 들으면 A뿔 받을 수 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수업 제대로 안 들으셔도 수업은 들으셔야 돼요. 이거 뭐 무슨 되는 얘기야 하실 수 있는데 아무리 지루한 수업이더라도 한 단어라도 더 보려고 그러고 PPT에 나와 있는 거 한 단어라도 더 들으려고 그러고 한 단어라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입모양 따라가고 이러면은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이 그때 그 내용이었구나. 이 내용이 내가 이해 못했던 그 내용이었구나. 이 내용이 그 지루했던 그 수업 내용이었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복습이 되더라고요. 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업 꼭 들으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학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출석은 무조건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출석 안 하시면 학점 절대 못 받아요. 수업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학점을 줘? 이 출석 들어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수업을 듣자 이런 포괄적인 내용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수업을 집중해서 안 들으셔도 돼요. 적어도 그냥 흘려 듣더라도 한 단어라도 더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한 단어라도 더 보려고 노력을 하면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이게 복습이 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업을 들어 놓으신 거를 깔아놔야 나중에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 또 시험 공부를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 공부를 무작정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인 거랑 진짜 아예 생판 처음 보는 내용인 거랑 그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수업을 듣자에 OT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 OT 하면은 약간 출석 반영 안 되니까 그거 안 들어도 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OT조차도 출석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한 이유가 OT를 무조건 나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OT를 나가면은 교수님들이 그 강의 계획서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 수업 내용의 개요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개요를 한 눈으로 이렇게 싹 한번 훑고 그 개요를 한번 이렇게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OT 듣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OT 듣는 거는 뭐 여러분의 선택이고 OT 기간에 뭐 다른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 수업 안 들을 거야 하면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수업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으시고 좀 더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개요별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OT 듣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OT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강의 계획서 설명하실 때 몇 주차는 뭐 배울 거예요? 몇 주차는 뭐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몇 주차에 무슨 과제가 있고 몇 주차에 뭐 시험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저는 그거 별로 스케줄을 짜요. 네, 지금 제 핸드폰 스케줄러에도 과제는 며칠 날 무슨 과목 과제는 며칠 날 제출, 무슨 과목 중간고사는 언제, 기말고사는 언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주를 제외한 날은 놀아요. 네, 이게 저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와가지고 솔직히 어떻게 공부만 해요. 놀아야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스케줄표 이렇게 해놓고 적어도 과제를 시작하려면 한 3일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물론 하루 만에 끝내시는 분들도 많고 하신데 그냥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이틀에서 3일은 필요해요. 만약에 자료조사가 엄청 많이 필요한 과목의 과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신만의 생각이 들어간 과제거나 아니면 단순히 푸는 과제 이런 거는 2, 3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에게 적당한 기간을 정해두고 스케줄을 짜놓으면 그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의 자유시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팁은 자신만의 학습법을 찾자예요. 이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만의 학습법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장기 기억력이 좋고 나는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지 뭔가 성과가 잘 나오는 스타일이야 하면은 그냥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단기 기억력이 좋아 나는 벼락치기 해야지 공부가 성적도 더 잘 나오고 며칠 전부터 어떻게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 난 노는 것도 하고 싶고 이런데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빡 집중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자신의 학습법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당황하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기 학습법이 맞는 분이신데 단기 학습법을 하려고 며칠 전부터 갑자기 벼락치기를 하려고 그러면 눈 절대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스타일이시다 하면은 꾸준하게 공부하는 거, 나는 벼락치기가 좋아하면은 벼락치기만 공부하는 거. 물론 나중에 전공 지식을 살리고 머릿속에 오래 남는 거는 장기기억법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왜 이 영상을 찍고 있는가? 학점을 잘 따기 위해서. 학점을 잘 따기 위해서는 시험을 잘 봐야 되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솔직히 단기기억법이는 자신만의 맞는 법을 찾고 시험을 잘 보면 장땡이거든요. 이런 팁 전해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다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혼자 공부하는 게 좋은가? 이것도 되게 크게 나뉘어요. 다 같이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약간 트여있는 공간에서 공부가 훨씬 더 잘 된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혼자 있으면 절대 공부 안 해요. 혼자 있을 때도 공부를 하긴 하는데 약간 뭐랄까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있어야지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동기부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학습법을 하나하나씩 찾아가가지고 마지막에 그 학습법이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체계가 잡혀졌을 때 공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절대로 남이 있으면 공부를 안 한다고 믿거나 아니면 진짜로 공부를 안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시끌벅적한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자리에서 집중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야 공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러 이렇게 나가는 경우인 것도 있고, 아니면 혼자 공부하는데 약간 좀 이렇게 갑갑하게 갇혀진 공간에서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카페 가서 혼자 공부하셔도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찾아가셔야 돼요. 이런 거를 모르고 만약에 진짜 답답한 거 싫어하고 이런 분인데 집안에서 혼자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공부 절대 집중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제 경험담이에요. 어, 약간 되게 부산스러운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공부하려고 그러면 막 책상 닦아야 되고 막 더러운 거 못 보겠고 막 해서 청소 시작하고 막 이러는데 밖에 나가면 거기 청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고, 막 애들은 막 나 공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 이런 모습 보여주면 좀 그렇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좀 더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자신이 맞는 공부법을 찾아가는 그 단계 하나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장기 기억력이 좋고 다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 그러면은 장기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꾸준하게 공부를 하겠죠.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면서 그 수업에 대한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꾸준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단기 기억력이 좋아. 단기적인 학습으로 시험을 보고 싶어. 근데 난 다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은걸? 이러면은 그 다 같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시험 기간에 모여가지고 나 이거 시험 공부했어. 이거 나한테 설명해 줄래? 나 이거 시험 공부했는데 내가 너한테 설명해 줘도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게 좋습니다. 친구들이랑 공부하는 게 좋은 이유가 그 내용을 안 지루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혼자서 공부를 하면 약간 이 부분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만 계속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부분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여기 아직 첫 장 넘겼는데 이 첫 부분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첫 장을 뭐 몇십 분을 보고 있던가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공부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3명 중에 1명만 알아도 그거는 걔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공부하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근데 다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다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말도 하게 되고 그냥 딴짓하게 되고 뭐 다른 주제로 넘어가가지고 이야기가 산으로 간다든지 집중이 안 된다든지 이러한 단점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자신만의 학습법을 찾으라는 게 딱 그 이유 하나예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진짜 이게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딱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신한테 맞는 학습법이 뭔지. 근데 뭐 공부를 하는 게 단지 진짜 학점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과 공부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공부하는 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러면은 어, 원하는, 원하는 대로 공부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여가지고 제가 뭐 딱 이렇게 더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그냥 자신만의 학습법을 찾아라. 그게 단기 기억법인지 장기 기억법인지 구분 짓고, 내가 만약에 다 같이 공부하는 게 좋으면 다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고, 혼자 공부하는 게 좋으면 혼자 공부를 하면 된다. 그냥 이건 단순히 시험 공부를 할 때 시간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딱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 기억법. 벼락치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시험을 잘 보면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 벼락치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벼락치기 한다고 해가지고 나 벼락치기 했어 어떻게 저도 벼락치기 엄청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막 7과목을 보면은 7과목을 다 꾸준히 공부할 수는 없어요. 저도 놀아야죠. 애들이랑 술 마시러 나가야죠. 대학생활 20살 청춘인데 재밌는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요즘 핸드폰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핸드폰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 다 공부에 투자를 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벼락치기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벼락치기 하는 법을 나쁘다 벼락치기 왜 하세요? 벼락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학점 못 받아요. 이렇게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벼락치기를 하시되 벼락치기더라도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제 벼락치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한번 유인물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유인물들을 싹 봐요. 양이 많은 경우에는 벼락치기라도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간단한 그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벼락치기로 충분히 점수 나올 수 있는 과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과목들은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도 되는데 진짜 벼락치기 하려고 딱 열어봤는데 두께가 막 이래. 유인물 두께가 막 이렇고 막 이걸 어떻게 끝내냐? 도저히 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해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벼락치기를 체계적으로 하라는 것 첫 번째가 양을 우선 파악을 하세요. 벼락치기가 이틀 전이 벼락치기가 될 수도 있고 3일 전이 벼락치기가 될 수도 있고 하루 전이 벼락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양을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거에 맞는 벼락치기 기간을 정하셔야 돼요. 네, 벼락치기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양이 많은 벼락치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대부분 웬만하면은 벼락치기 안 하려고 하죠. 양 많은 경우에는. 저도 알거든요. 제 능력이 거기까지 안 된다는 거를. 제 기억력이 거기 이만한 두께를 어떻게 3일 안에 끝내고 뭐 이래요. 알아서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게 많고 대학생활에 꽂힌 꽃은 아니지만 뭐 술 마시러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벼락치기 할 수밖에는 아니지만 벼락치기를 하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하는 공부법이 뭐냐면 일단 우선 내용을 다 뽑아요. 저는 프린트를 해요. 이게 요즘 막 노트북으로도 공부하시는 분 있고 뭐 아이패드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것도 학습법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이패드나 나는 미디어 뭐 디지털 미디어 가전으로 공부하는 게 편해요 하면은 디지털 미디어 가전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뭐 아직 좀 아날로그 방식이 편해요 하시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디지털로 하면 공부가 안 돼요. 저는 뭔가 이렇게 사각사각 소리 나야 되고 뭐 진짜 막 연필로 뭐 끄적여야 되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야 되고 막 물론 뭐 디지털로 해야지 깔끔하게 나오고 보기가 편한 건 맞는데 이거는 제가 볼 거잖아요. 제가 볼 거기 때문에 보기 저한테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정리해 놓은 거를 친구들한테 보여주긴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편이긴 하지만 진짜 딱 제가 벼락치기 하려고 공부 딱 하려고 마음먹은 거는 일단 종이로 다 뽑아요. 좀 환경에 미안하긴 한데 일단 종이로 다 뽑은 다음에 쫙 읽어요. 그냥 읽어요. 막 닥치는 대로 읽어요. 뭐 이거는 뭐다 무념무상하게만 읽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을 듣자 뭐 수업 듣고 시험 보는 거랑 듣지 않고 보는 거랑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1회독을 해요 한번. 그런 다음에 2회독을 해요. 밑줄을 쳐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동그라미도 치고 그 전에는 그냥 읽었다면 이제는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죠.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근데 이미 한번 나는 읽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새롭게 다가오기보다는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이건 이 내용이었구나.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2회독을 합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 단어들이랑 이런 시스템적인 그 개요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닥치는 대로 필기를 해요. 밑줄 쳐가면서 읽었죠? 그러면은 이제 또 종이에다가 닥치는 대로 필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필기 안 하고 그냥 계속 읽기만 하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필기를 함으로써 머릿속에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닥치는 대로 또 필기를 합니다. 뭐 정리하는 것도 좋죠. 뭐 노트 정리하고 필기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벼락치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건 뺄게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이렇게 필기를 해요. 그러면 3회독이 된 거예요. 벌써 3회독을 했어요. 이러면 머릿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막 노래 뭐 가사를 생각하면서 읽거나 뭐 딴 생각하면서 읽지 않는 이상 딴 생각하면서 읽어도 3번 읽었으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는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암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근데 주관식 시험일 경우에는 진짜 중요한 꿀팁인 거예요.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개념, 뭐 이 용어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다 암기해요. 벼락치기니까. 벼락치기를 할 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암기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뭐 내가 시험 점수만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다. 대학까지 왔는데 왜 암기를 해야 하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지금 전달해드리는 거는 벼락치기 프로세스 그리고 암기 과목,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팁이기 때문에 제 공부 방법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굳이 따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개념 위주로 이제 암기를 하고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 써도 되잖아요. 머릿속에 기억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 개념을. 그러니까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이렇게 보고 이러면 총 4회독을 하는 거예요. 4회독을 하면 이제 벼락치기에 대한 부분은 끝이 납니다. 벼락치기를 이렇게 4회독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난 좀 더 욕심이 나. 난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 벼락치기의 다른 팁인데요. 저는 시간을 20분, 공부 시간 20분으로 잡아요. 1시간도 안 돼요. 공부 시간 20분을 잡고 20분을 쉬어요. 그리고 또 20분을 또 공부를 하고 20분을 쉬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해요. 절대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두질 않아요, 저는. 제가 중간에 핸드폰 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1시간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지 않아요. 짧게 하되 딱 그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혼자 공부할 때는 핸드폰을 카메라를 켜놔요. 카메라를 켜놓으면 딴 거 못하죠. 그래서 딱 20분이 되면 카메라 끄고 그냥 할 일 하고 이렇게 좀 쉬다가 또 카메라 켜고 공부 집중해서 하고. 이건 혼자 있을 때 공부하는 거고, 친구가 있을 때는 친구한테 핸드폰 주면서 나 20분 동안 집중할 거야. 나 20분 동안 집중 안 하면 뭐라고 좀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딱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두고, 절대 무리해서 정하시면 안 돼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두고 적어도 그 시간만큼 집중을 하면 오히려 그 진짜 막 이 시간 1시간 동안 공부할 거야, 뭐 2시간 동안 공부할 거야, 4시간 동안 공부할 거야 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제 주제가 놀면서 학점 잘 받는 법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팁일 수 있어요. 어떻게 놀면서 학점을 잘 받느냐,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놀면서 학점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과목별 스케줄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달력에 이렇게 적어놔요. 달력에 적어놓고 그 날 전후로 외에 다 놀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케줄을 잘 짜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대학교 왔는데 공부만 하면서 지내요. 막 데이트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술도 마시러 다녀야 되고, 뭐 다른 뭐 어디 여행도 가야 되고 이런데 어떻게 그 시간을 어떻게 그 한 학기 내내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그 과제에 있거나 시험 있는 날 전후 빼고는 시간을 저한테 줍니다.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놀 땐 화끈하게 놀아야 되고 할 땐 해야 돼요. 대신 화끈하게 놀았으면 공부할 때도 그만큼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공부를 하면서 놀 수 있어. 하루에 나는 이날은 뭐 예습하고 이날 복습할 거야. 막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예습 복습 같은 거는 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복습은 그나마 해봐도 예습 같은 경우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강의 준비, 뭐 프린트물 뽑아가지고 가는 거, 약간 그 정도까지만 해봤지 뭐 예습을 따로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착실한 학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저같이 술을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해당하는 사항인데 시간표를 알잖아요. 제가 어느 날 2교시고 어느 날 1교시고 어느 날은 오후 수업이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그 양도 날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다음날 1교시야. 그러면 그 전날 술을 좀 덜 마셔야겠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그 다음날 뭐 오후 수업이야. 이러면은 그냥 더 편하게 놀아도 되는 거고. 그리고 알람을 엄청 많이 맞춰놓고 무조건 일어나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술을 드셔야 돼요. 아, 내일 수업 안 들을 거야. 안 들어도 돼. 이러고 술 드시면 절대 이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술을 마시고 아무리 그 전날에 피곤하게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수업은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출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수업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수업이 끝난 이후에 잠을 자셔도 그때 잠을 자셔야지. 그게 자신이 없으면 놓으시면 안 돼요. 그 전날에 술 드시면 안 돼요. 이게 나는 자신이 있다, 난 일어날 수 있다, 난 수업 들을 수 있다, 난 들어야 해, 나는 들을 거야 라고 마음가짐이 분명하게 되신 분들만 그렇게 술 마시고 다음날 수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술 드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수업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출석할 수 있고 그 자신 있고 하면은 술 드셔도 돼요. 뭐 그 다음날 수업 있다고 해가지고 술 먹지 마 이렇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는데 그 누가 말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과목별로 스케줄을 파악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약간 여러분들을 유흥에 유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술 싫어하시는 분들은 술 안 드셔도 돼요. 술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또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 시간적 배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술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도 제가 너무 서툴러가지고 약간 내용이 막 약간 부산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돼요. 뭐 선후배로 지낼 수도 있는 거고 동기로 지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영어 부분도 질문하셔도 되고 뭐 대학생활, 뭐 학점뿐만이 아니라 대학생활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약간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하네요. 네, 만약에 다음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기면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